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뭐 회복기 혈장이라든지 항체 치료제인데, 회복기 혈장도 뭐 지난주에 인도에서 대규모 그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가지고 치료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안타깝게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항체 치료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의 혈액에는 1, 2주 뒤에는 항체가 생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을 중화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침투를 막는 중화항체,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를 만드는 림프구를 분리해서 대량 배양해서 그 항체를 수거하는 방법이 이제 단클론 항체 치료제인데, 이게 중화항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레제론의 그 두 가지 항체가 포함된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화항체에 대한 기대가 지금 큰데, 여기 보시다시피 중화항체의 작용 기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점막 세포의 AC2 리셉터에, 이 스파이크 단백이 AC2 리셉터에 이렇게 붙어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항체가 결합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AC2 리셉터에 못 붙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또 우측에 보듯이 이 엔도좀이라고 해서 세포 내로 이렇게 소포체를 형성하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차단하는 이 중화항체의 이제 작용 기전에 있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중화 단클론 항체 연구 개발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일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CTP59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셀트리온에서 하는 중화항체 치료제인데 현재 일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엘라이 릴리, 레제네론, 또 GSK도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많이 앞서 있는 3상까지가 진행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REGN COV2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클론 항체 칵테일 요법인데, 미국 레제네론에서 지금 3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덱사메타존하고 이 레제네론 항체 치료제 렘데시비어 투여를 받았죠. 뭐 그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또 극찬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를 맞고 몸이 아주 상쾌해졌다, 그런 그 보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앞서 있는 것이 엘라이 릴리인 LY 코브 555, 밤라니 비맙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셀레라에서 처음에 개발했고, 이제 릴리가 이 공동 개발하는 항체 치료제고, 미국 정부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엘라이 릴리는 단클론 항체 한 가지로 하는 이 LY 코브 55도 있고, 또 다른 단클론 항체를 결합한 칵테일 요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이 LY 코브 555의 이상 결과입니다.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경증 내지 중등증 외래 진료 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 LY 코브 555를 한 번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임상 시험이고요. 지금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여받는 사람이나 투여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위약인지 아니면 실제 항체 LY 코브 555인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이 스타디 이름을 블레이즈 1 연구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서양의 그 어떤 임상시험 보면
어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명명을 해서 약어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블레이즈 1 연구다. 중간 분석 연구 결과고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함으로 해서 비인두 도말, 네이스파링잘 수압을 해서 바이러스가 농도가 주는지, 또 증상이 개선되는지, 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걸 얼마나 차단하는지 이 중화항체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미국 41개 병원에서 6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경증 또는 중등증, 소위 mild and moderate죠. 그러니까 입원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없이 경증, 중등증을 뭐 외래에서 치료하는 상황이니까요. 환자 대상이고 이 LI-CoV 555를 이제 용량을 세 가지를 나눠서 투여했습니다. 700mg, 280mg, 7000mg 이렇게 세 가지 용량군을 설정하고 위약대조군을 하나 이제 위약군을 설정해서 정맥으로 투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환자들은 PCR 확진 후에 3일 이내, 그러니까 비교적 증상 초기에, 발병 초기에 투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연구 지표는, 이 효과를 보는 지표는 처음에 측정한 PCR 값보다 11일째 이 네이스파링잘 수압에서 이 사스코비2 바이러스의 양이 얼마나 감소가 됐느냐. 우리가 PCR을 이제 RT-PCR 퀀티터티브 정량적으로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전과 투여 후 증상 시작 11일째, 양성 결과로부터 11일째 비교를 해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또 증상 점수, 임상 예후. 그러니까 임상이 아웃컴인데 악화되는 것은 뭐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사망의 횟수가 어떤가 이걸 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그 1차 연구 지표인 처음 대비 11일째 그 PCR에서 네이스파링 수압 바이럴 로드의 로그 값 감소 마이너스 3.81입니다.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3.81 승이니까 전체 바이러스의 99.9%가 감소될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고요. 세 가지 용량군 중에서 2800mg 군에서만 11일째 위약 대비 바이러스 양 감소가 마이너스 0.53으로 유의하게, 여기 95% confidence CI가 마이너스 0.98에서 마이너스 0.08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걸치게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를 걸치지 않았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일에서 6일째 중상의 중증도가 이 약물 투여군에서 약간 감소입니다. 그렇게 아주 유의한 감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의번 또는 응급실 방문 빈도는 투약군 LI-CoV 555군에서 1.6%, 위약군에서 6.3%. 이건 뭐 통계적으로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마 통계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항체 치료제에 위약군과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고 안전한 것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항체 치료제 2800mg 투여군이 이 경증 내지 중등증 환자에서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증상의 중증도도 좀 호전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11일째 유의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 등록 기준은 3일 이내 PCR 확진자, 그 다음에 외래에서 치료하는 경증 내지 이게 중등증입니다. 중증이 아니고요. 경증 내지 중등증 코비드-19 환자입니다. 잘못 글이 써졌고요. 그 다음에 약물 투여군은 LI-CoV 555군 3군 각각 한 100명 정도입니다. 700, 2800, 7000mg이고 위약군은 143명입니다. 1차 연구 지표는 처음에 대비해서 PCR 11일째 PCR 네이소파링지알 수업 빈도 두말에서 바이러스 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2차 지표는 안전성, 증상의 중증도, 입원, 바이러스 제거 시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연구 대상 환자의 특성인데요. LI코브 555구는 309명, 세 가지 용량으로 각각 100명씩 나눠져 있죠. 위약군은 143명입니다. 양군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연구에 참여한 그 치료 투약군, 그 다음 위약군의 특성이 큰 차이가 없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동일한 선상에서 치료 약물과 위약군 투약을 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연구 등록 환자의 특성이 양군이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서 투약군의 환자가 경증이 많이 들어가면 위약군에 비해서 치료 약제 효과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바이어스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등록 환자 특성을 처음에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 바이러스 양이 나이소파링럴 수압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11일째 보면 약물 투여군에서 700ml, 2800ml, 7000mg 군에서 보면은 위약군에 비해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09 이렇게 이제 로그 값이 감소가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이 2800mg 뿐입니다. 옆에 이제 여기 아마 글씨가 깨져서 그런 것 같은데 컨피던스 인터벌이 지금 마이너스 0.66에서 0.25. 여기서는 0을 걸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0을 걸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800mg 군에서만 마이너스 0.53이면서 유일하게 0을 걸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98에서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0을 걸치지 않죠. 전부 마이너스 레인지 있죠. 그래서 2800mg 군에서만 유의하게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기전상으로 항체 치료제가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침투를 막아서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었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2차 연구 지표에서도 3일째 이제 바이러스 양 감소도 역시 2800mg 군에서 마이너스 0.6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떨어져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론상 용량이 증가되면 바이러스 중화 능력도 올라가서 바이러스 양 감소가 더 클 텐데, 여기서 좀 의문은 왜 2800mg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 많은 7000mg 투약군에서는 왜 차이가 안 나느냐.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이제 논문에서 코멘트가 없긴 한데 이게 이제 표가 깨져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2에서도 역시 왼쪽 그림을 보면 1일째부터 11일째까지 사이클 스레숄드, 그러니까 바이러스 PCR의 CT값 농도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바이러스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 CT값이 감소할수록 바이러스 양이 많은 거죠. 1일째는 20에서 25 사이인데 지금 11일째는 35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줄고 있고 모든 환자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에서는 빨간 점인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양이 적게 감소 추세가 적을 뿐더러 11일째에도 높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각 시험군, 위약, LI코브 555 세 가지 용량군에서의 7일째 바이러스 양이고, 오른쪽은 PCR의 CT 값이고, 세로축은 이 probability 확률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빈도가 많이 있느냐. 근데 보면은 지금 거의 세 군이 다 위약 빨간 거에 비해서는 투약군이 앞쪽에서 더 빨리 바이러스 양이 주는 거를 보이지만 그 종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
분비를 항체 치료제가 감소시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29일째 병원 입원율인데 약간 이것도 표가 좀 깨지긴 했네요. 근데 29일째에 이제 병원 입원율, 대상이 외래에서 보는 경증, 중등증 환자다 보니까 이 투약을 해서 악화돼서 입원하는 것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 여기 이제 위약군에서는 143명 중에 9명, 6.3%가 입원을 했고, 투약군에서는 전체 309명 중에 5명, 1.6%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군에서 악화돼서 입원하는 율이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통계적으로 지금 통계 처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저도 의아하긴 한데, 통계적으로 통계 처리할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아서인지, 유의하지 않아서인지에 대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의 발생률을 항체 치료제군에서 낮출 수가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고위험군 65세 이상 비만이 BMI 비만 지수가 35 이상 이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특히나 입원율이 위약군이 15%, 치료군이 4%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특히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에서 11일까지의 증상 점수를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로축은 날짜 수고요, 투약 날짜. 세로축은 증상 점수, 기본 베이스라인부터 얼마나 호전됐느냐는 거 본데, 항체 치료제군이 위약군보다 더 빠르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2일에서 6일 사이에 이 위약에 비해서 항체 치료제군이 더 빠르게 호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의 작용 기전상 이 사람에서 감염이 되면 항체가 7일째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성되기 전에 항체 치료제가 급성기에 바이러스가 막 증식할 때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중화시켜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7일 이전에 이런 증상 호전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일에서 6일째 이제 증상 호전이 뚜렷했다. 이것은 마지막 표인데요. 이제 약물 이상 반응에 이 LI-CoV 555나 위약에 큰 차이가 부작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가장 관심하는 것이 Serious Adverse Event SAE 중증 이상 반응인데 지금 약물 투여군에서는 1명도 없었고 위약군에서 1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상 반응 빈도 보면은 약물 투여군에서 22.3%, 위약군에서 24.5%,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뭐 소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 항체 의존형 면역 증강 반응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이 항체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환자니까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항체 치료제 쪽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릴리에서 LI-CoV 555 임상 개발을 지금 3상을 하고 있는데 10월 26일 날 뉴스에 성인 코로나 환자 입원 환자에서 이 약물 치료의 연구를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그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진행 중에 우리가 독립적인 DSMB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라고 자료 안전성 모니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자나 스폰서인 제약회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하는 중간에 그 자료를 모아서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이나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데, 이 3상 임상시험 입원 환자에서 위약 대비 LI-CoV 555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에서 이 약물의 임상 연구는 중단이 됐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지만 외래에서 코로나19 환자에서 이 임상시험은 계속 해도 좋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체 치료제는 증상 발병해서 일주일 이내,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되면 몸에서 항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주, 3주면 항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초기 일주일 이내에 급성기에 항체가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이 경증 환자에서는 바이러스를 줄이고 증상 완화시키고 악화도 차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기전상으로 예측이 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난 이미 항체는 생겨 있고 중증 염증 반응으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와서 이런 염증 반응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기대되기 어렵고 오히려 덱사메타손과 같은 면역 억제제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릴리는 10월 7일 날 미국 FDA에 이 LICoV 555를 입원 환자가 아니라 경증 중등증 환자, 앞서 논문에서 나왔던 65세 이상 비만과 같은 고위험 환자에서 치료에 긴급 사용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아직 미국 FDA 리뷰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지는 아직 않았죠. 두 번째가 이제 레제네론에서도 REGN-COV2라고 임상 개발을 릴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을 받아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0월 30일 날 또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DSMB라고 안 부르고 IDMC,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에서 REGN-COV2 칵테일 요법 임상 연구 계획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또는 IDMC에서 자료를 봤더니 입원 환자에서 이 REGN-COV2 칵테일 요법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고유량 산소 투여 환자와 인공적인 기계 호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이 약물이 뭔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 Potential Safety Signal.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isk Benefit. 이 약물로 인한 이득이 약물로 인한 위험보다 낮지가 않다. 이득이 별로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고유량 산소 투여 환자와 인공기계호흡 환자에서 환자 등록을 중지했습니다. 앞서 그 릴리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죠. 릴리에서 입원 환자에서 중단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단지 이 IDMC는 입원 환자 중에서 산소 투여가 필요 없거나 저유량 산소 투여를 받는 입원 환자의 등록은 계속해도 좋다. 그리고 외래 코로나 환자에서도 REGN-COV2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도 좋다. 상당히 이제 릴리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단지 입원 환자 중에서 산소 투여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저유량 산소 투여하는 환자는 계속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권고한 거죠. 어쨌든 레제네론에서는 그 릴리와 마찬가지로 REGN-COV2를 경증, 중등증 외래 환자 치료에 긴급 사용 허가를 리뷰를 요청했습니다. 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 중등증의 외래 환자에서는 바이러스 억제하고 증상 호전시키고 물론 통계적으로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입원이라든지 중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쪽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입원 환자에서는 좀 유보적이다.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항체 치료제는 아주 급성기에 항체가 생성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아주 초기에 쓰면 쓸수록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FDA에서 이 긴급 사용 허가 리뷰에 들어갔으니까 좀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그 사스코비2를 중화시키는 단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 동향, 릴리와 리제네론, 그리고 릴리의 이상 연구 결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